네,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감추고 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있는 대로 다 밝히고 거기에서 지적 당할 것은 지적을 당하고 개선 요구할 것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는 외교 참사가 왜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지에 대한 것들은 계속 감추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문 없는 조문 외교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날리면 막말 외교, 한일 정상의 48초 정상회담,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실수,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다 퍼주고 우리의 이해관계는 전혀 관철시키지 못한 호구 외교, 그리고 도청을 당해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4대 굴욕 외교, 이런 것들이 1년 5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국민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과 안보의 위험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경제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외교의 참사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번에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저는 중요한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피감기관들은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자료 제출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IMO 런던 의전서 당사국 총회 회의록 전문을 지금 이제 뭐 외교부가 받았는데 이걸 국회에 지금 현재 제출을 하지 않겠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건데요. 지금 언론에, 그러니까 결국 국회도 판단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런던 의정서의 해양 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런 발언이, 우리 대표단의 발언이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IMO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이걸 우리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되는지, 런던 의정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논의를 해달라고 지금 제소를 했던 건데, 이번에 간 우리 대표단은 이 논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방류는 정당하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지금 옹호하고 지금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었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버린 결과로 지금 끝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언을 보면은 그렇게 대변을 했고요. 일본의 지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켜주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그 절대 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당사국 총회에 가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일본 편만 들고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일본에 동조하고 일본에 대변했다. 그리고 문제는 내년 예산에다가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7,380억 원 편성을 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막았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국민 혈세를 지금 이것을 막지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에서 이슈화시키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다 놓치고 오히려 일본을 옹호함으로써 문제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을 편성해서 또 낭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또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번 그 IMO 총회에서
이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의 계획대로 방류되는지 근데 아닌지 지금 장관님 여기서 이것을 지금 국제사회가 그런 지속 하시는 얘기하고 확인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문제는 국제 회의장에 나가서 지금 하는 발언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지요. 장관님 얘기하고 지금 우리 아예 뭐 당사국 총회 런던 전 당사국 총회에 나가서 했던 우리 대표단의 발언이 이렇게 다르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일본을 지금 현재 일본의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 정당화시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로 대표단이 그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전문 자료들을 다 하여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한번 그 MBC에 보도된 뉴스 한번 잠깐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미국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일했던 운전기사 한국계 남모 씨는 지난 2021년 해고 직후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엔 5년간 겪은 갑질 행태가 담겼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명품 구입, 골프, 공연 감상까지 마치 개인 집사처럼 자신을 부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초과 수당은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불러내면 일해야 하지만 시간의 수당은 월 52시간까지만 준다고 돼 있습니다. 명백한 미국 노동법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의 표준 계약서도 아닌데다 계약을 맺을 때 현지법을 검토하도록 한 외교부 지침도 어긴 겁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공사들로 대사들에게만 지급되는 기사 딸린 차를 자신들도 마련해 쓰다 벌어진 일입니다. 뉴욕 남부지법도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관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보도 내용? 네, 기사는 안 봤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배 공간에 타 부처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외교부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받지요. 그런데 이렇게 파견 나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사람을 쓰고 거기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경우는 그 피제보에 대한 그 조사와 징계 의결이 있는 원소속 기관으로 제보 내용을 지금 이첩을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고용 관계가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견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면 그게 공관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직원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원 소속 기관과 별도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요. 제외 공간에 파견 나갔으면 외교부 규정과 제외 공간 규정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외교부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외교부의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견 나갈 직원들이 멋대로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그 나라 법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추태를 부리고 이러고 있으면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지금 원 소속 기관에 이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 또 외교부로서 저희들이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해의 표기를 일본해하고 병기를 했거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 등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해서 쓰겠다라고 밝힌 사실은 알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통일해서 쓰겠다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요. 작년 10월 또 금년 4월, 7월, 10월 이렇게 훈련 보도 자료를 수정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이 됐습니까? 네, 그 우리 측 대응에 따라서 삭제를 하고 수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미 국방부가 밝힌 건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 통일해서 쓰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건데요. 확실히 수정이 됐습니까? 한미 훈련 보도 자료에서 금년에
4월, 7월, 10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수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저 미 의원님 국방-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에 나온 예. 보도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국방부가 일본의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JTBC 입장을 처음 받겠다. 2023년 8월 보도입니다. 네. 그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어로 쓰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표기 관련해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단일 표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다양한 계기에 우리 입장을 미층에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표기를 삭제하거나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건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미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일본어로 통일해서 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확인하겠습니다. 보셨어요? 예. 아니 이미 지금 수차례 언론에 지금 보도된 사안인데 네, 아니 지금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저희도 그 언론에 나온 거를 그래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장관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에 지금 확인을 계속 그동안에 지금 확인을 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어요. 공식적인 항의도 없고 문제 제기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부처가 일본어로 표기한다고 해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왔어요. 맞습니까? 그런 누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토해양과 예, 답변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 답변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그 아까 우리 저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일본의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처음 밝힌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입장을 이제 반복한 답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그 아니, 한미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연합훈련 아니라 보도 자료에서 일본의 표기를 삭제하고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다. 할 생각도 없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달에 한덕수 총리에게 대정부 질의에서 물었더니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을 하고 미국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한마디 문제 제기도 못하느냐 그랬더니 총리 답변이 내 집사람이라고 동네방네 공표하고 다녀야 하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해 맞다고 생각합니까? 총리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것을 일본이 이제 분쟁 지역화하려는 그러한 의도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지금 내 집사람이라고 동네방네 공표하고 다녀야 되나 그러는데 이웃집 남자가 내 집사람을 자기 집사람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 호적에다 갖다 덩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있고 동네 이장은 그래 이웃집 남자 집사람이 맞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동네 이장은 지금 현재 이웃집 남자 집사람이 맞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래도 지금 대응을 안 할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아마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호적에다 올려놨다니까요. 그리고 동네 이장까지 그걸 지금 자, 미국까지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지금 현재 이미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하고 김- 있는데 김경읍 의원님. 아니 외교부 장관께서 이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 총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독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고 일본이 그것을 독도 지역을 주변을 분쟁 수역화하는 것을 거기에 우리가 같이 장단을 맞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으로 김경읍 의원님.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입장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인태사령부나 또 지명위원회, 국무부, 국방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일본의 표기 문제는 우리
영토 주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이 일본의 표기 문제가 중요한 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도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본해로 전 세계적으로 표기가 돼 버렸을 때에 항상 그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독도가 일본해 가운데 떠 있는 섬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독도 영유권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역대 우리 정부들은 대단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일본의 동해 관련 주장에 대해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2019년 5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일본해라고 언급을 하자 우리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 표기를 병기해야 된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2018년에 미국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의 별칭으로 동해를 병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일본의 단독 표기 방침을 버리고 중립적인 숫자로 표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달라졌죠. 미국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아까 우리 윤호중 의원께서 제시했던 지도 곳곳에 CIA, 국무부, 국방부 이 지도 표기에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외교부하고 계속 확인한 결과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의사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리고 제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님. 예. 외교부에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기했던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이라고 돼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건 작년까지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해라고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항의를 해가지고 아예 수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달. 그래서 이 금년 부분에 10월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동안에 제기한 노력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왜 이렇게 미국의 각종 저런 공식적인 지도, 공식적인 문서에 일본어로 표기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아까 얘기했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온적이거나 대처 자체가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답변 역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내 집사람 얘기였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그 집사람론이 지금 아무튼 이웃집 남자가 내 집사람을 자기 호적에다 올려놓고 자기 집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동네 이장이 이것을 동네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웃집 남자 집사람 맞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더니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면서 그동안에 계속됐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다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놓고 역사적 회담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회담입니다. 우리의 국익이 사라진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그동안에 대북 억제력 중심으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관계들이 계속 협의가 되어 왔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망을 구축하는 회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중국을 자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여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좀 더 고분고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중국과 그 대화가 공감대에 입각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좋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 캠프 데이비드 회담 전후에서 중국의 계속된 공식적인 발표나 언론 보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당의 안철수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 들어서 문화예술, 게임, 콘텐츠 산업, 판호 발급수, 상영수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PPT 자료를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아까 여당 의원들께서도 그러한 사례를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 방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례적인 얘기, 그냥 외교적인 수사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 지금 한미일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를 했던 것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중국, 대러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미국, 일본,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모든 이 전 세계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만 이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미일 준동맹 수준으로 공조를 강화시키면서 문제는 가장 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북중러 공조 체제가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북한이 ICBM 발사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가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중 교역이 계속 지금 재개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러 정상회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할 것이고 인력과 병력 지원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북한 문제가 지금 잘 안 풀리는 것은 한미일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가 작동을 안 하고 그 작동 안 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책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보시는 것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과 병력 지원의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라고. 우리나라 말씀이죠, 한국이. 북한이, 네. 그건 뭐 봐야 되겠습니다. 그 현재 지난번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위성 기술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여기에다가 지금 에너지 식량 지원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북한에 지금 탄도미사일이 급증했습니다. 핵무력 걱정가 있고 김경애 의원님. 그다음에 김경애 의원님. 전술핵 가상 훈련을 실시했고 6일날 전술핵 잠수함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위험해졌습니까? 안전해졌습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군사 협력 또 무기 거래 이건 당연히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소리가 엄중하게 워낙 커서. 경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아까 7분 가지고도 안 될 것 아까 같아요. 질의하다가 지금 뒷마무리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는 우리 외교 전략의 실패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의 실패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의 위험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가져오고 있죠. 수출은 계속 급락하고 있고 특히 대중국 수출이 그다음에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도 기록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한미일 구도에서 역사적인 회담, 역사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역대 진보든 보수든 모든 정부들이 대러시아, 대중국 견제망으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또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용하는 것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둬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대북 문제,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게 대단히 우선시됐고 시급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일정 정도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육자회담이 전개되기도 했고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아니면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둬왔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단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 안보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이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이게 지금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에서 이게 악화되면서 실제로 이게 경제적인 영향까지 지금 현재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까 지금 이제 그 우리 3자 변제에 관련된 강제징용 3자 변제 관련된 법률 자문 보고서 이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법률 자문 보고서를 몇 군데서 받은 줄 아십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군데 말씀입니까? 예. 네, 주로 한 군데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두 군데 더 받은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가 주장이 3자 변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 간의 사적 행위가 아니라 판결에 의한 법정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제3자 변제가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지 않더라도 법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의 지방법원에 12건의 공탁 사건 모두가 다 기각됐습니다. 그렇죠? 네, 공탁은 아시다시피 형식적 심사권으로 공탁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법원이 판단을 잘못한 실질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그런 그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이제 사법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문 보고서를 보고 법률 자문 보고서를 보고 지금 3자 변제안을 강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장관님의 결정입니다. 외교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자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에 3자 변제안에 강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자문만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법률 문제에 대한 쟁점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또 해석과 또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3자 변제안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65년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8년의 대법원 판결 이것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피해자들이 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3자 변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자문한 법률 검토
보고서, 법률 자문 보고서의 내용 또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또 뭐 그것과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3자 변제가 실효적이고 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이 점을 확인을 하고 제3자 변제에 관한 방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김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또 국익과 관련된 것이고요. 민감한 또 외교 사안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출할 수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호님 네,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검토해 주시고요. 이건 법적으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외교부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3자 변제안을 강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여타의 이것과 다른 법률 검토 보고서와 왜 여태까지 우리 법원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따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 보고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위반으로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하여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